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IMF 한국 제2 외환위기, 아파트 당장 돈 빼라. IMF와 신용평가기관 무디스, IB 등 주요 기관들이 한국의 가계부채와 연체율, 경제성장률과 무역수지 적자 등을 들어 제2의 외환위기를 우려하고 나섰습니다. 금융권은 은행권과 증권, 보험사, 그리고 건설사 PF 뇌관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상황입니다. 지금 아파트 반등이 점점 강해져서 폭등장이 올 것이라는 주장과 경제 상황 때문에 다시 크게 하락한다는 주장 중에서 어느 편에 서야 할까요?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베스트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 상담 타이밍입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IMF 한국 제2 외환위기, 아파트에서 당장 돈 빼라. 자, 이제 IMF와 우리나라 국기, 자, 어떻게 될까요? 먼저 제2 IMF 우려, 한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안 좋은 건 맞아요, 지금. 그런데 과연 이것 때문에 제2 IMF까지 터질까요? IMF 한국 외환위기, 먼저 경제 붕괴, 가계부채, 부동산 붕괴 세 가지로 구분해 볼게요. 경제 붕괴. IB가 지금 2013년 경제 성장률 1.1%, 24년은 1%. 그리고 한국 무역수지 적자, 수출입이 급감한다. 제조업 탈한국, 순유출 무려 17조, 55년 내 최대랍니다. 지금 제조업이 우리나라를 벗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55년 만에 17조까지 순유출이 벌어지고 있다. 자, 가계부채는 GDP 대비 102%, 가처분 플러스 임대, 그러니까 전세 사는 것까지 포함시키면 무려 280%예요. 여러분들 임대도 부채입니다. 여기 보시면 연체율 1금융권이 크게 증가하고 있죠. 이 금융권은 무려 2에서 6% 수준이에요. 다중채무자 급증했고요. 소상공인도 급증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기업부채도 지금 증가하고 있죠. 총체적 난국의 가계부채는 부동산 붕괴, 부동산 거품, 주요 국가로 따지면 서울이 1위고, 자, 전국, 한국으로 따지면 8위 정도로 보여집니다. 2013년, 23년, 자, 한국, 미국, 캐나다, 호주, 이 네 나라가 쌍둥이처럼 집값이 움직이거든요. 급증한 탓이기도 해요. 정말 오래 뛰었죠. 자, 부동산 PF발, 금융사도 불안합니다. 건설사, 금융부도 항상 지금 바람에 흔들리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금융사 세계 폭탄, 여기에 더해서 증권사 PF 대출 뇌관 터지나 치솟는 연체율 위험 징후. 자, 먼저 증권, 보험, 카드 폭탄이 하나 있고요. 은행권 폭탄이 하나 있고요. 건설사 PF 폭탄이 하나 있습니다. 금융권의 바로 세계 폭탄이죠. 먼저 증권, 보험, 카드. 증권사, 부동산 PF 대출 16% 초위험 단계예요. 자, 보험사는 홍콩, 뉴욕, 파리. 바로 이 상업용 투자가 지금 이게 맞고 있죠. 너무나 이쪽에 많이 투자를 한 거예요. 여기 지금 상업용 부동산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험사가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 카드사 7개 위험지수, 자, 44로서 이 지수는 카드 대란 수준입니다. 자, 은행권 폭탄, 새마을금고 뱅크런이 현실화됐다가 일부 뱅크런 일어났다가 지금은 막은 상태죠. 저축은행도 상당히 높아요. 확대. 자, 은행권, 새마을금고, 국고채 매입, 금융 지원하고 있죠. 정부가 오죽하면. 그 다음에 적극 대처, 새마을금고, 제2금융권 확산. 지금은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는 바람에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언제 또다시 뇌관이 터질지는 봐야 돼요. 자, 건설사 PF, 금융비용 증가, PF 부실화로 은행 자금이 다 막혔어요. 건설사 부도는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크죠. 왜? 부실 건설사의, 자, PF, 이걸 다 중단시켜버렸기 때문에. 입주율 저조, 지방, 미분양 급증으로 파산. 입주율이 다행히 최근에 다시 또 늘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정상적 궤도로 올라오지는 못했습니다. 이금융권과 건설사 PF 동반위기. 지금 금융이 전반적으로 불안하네요. 그래서, 자, 한국, IMF 위기 6가지로 간단하게 정리를 했더니, 자, 지금 왜 제2 IMF 경고가 쏟아지느냐. 먼저 투자 자본금 유출, 경상적자국 통화량. 우리나라가 지금 경상적자, 지금 통화도 문제가 되고 자본금도 지금
아직 빠르게 빠져나가지는 않지만 투자 자본금이 빠져나갈 엄청난 위기에 몰려 있죠. 두 번째, 부동산 거품 위기. 우리나라 부동산 거품이 심한 거 말씀드렸죠. 중국 다음으로 심각인데 문제는 이웃나라 중국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중국이 부동산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경제가 붕괴되면서 지금 디플레이션에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수출입도 중국이 무진장이 지금 마이너스를 치닫고 있죠. 우리나라가 꼭 닮아가고 있습니다. 집값 거품 취약, 연체율, 이중 채무, PF 바로 이런 것들이 지금 난리죠. 한미 금리 차는 또 최대입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환율이 취약해버리면 돈이 자본금이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가계부채 역시 최대, 코로나발 부동산 투자, 금융부실 확대 우려. 특히 코로나발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가 쏠림 현상을 가져왔거든요. 마지막으로 1997년 연쇄 위기, 이때 한중일 아시아 환율이 급락하고 그 다음에 자 남동, 자 아시아 남동권이 동남아시아 쪽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까지 확대된 거예요. 동아시아까지. 그때 IMF가. 자, 이번에 제2 금융위기 가능성은 있을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경기 인천 유성도시 1, 2기 신도시 입지를 한번 또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경기도 인천 사시는 분들, 자 유성도시에 사시는 분도 있고 1, 2기 신도시에 사시는 분도 있고 3기 신도시 이제 사전 청약했고 본 청약할 겁니다. 여기 당첨된 분도 있고 또는 여기로 투자할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유성도시에서 상급, 중급, 하급지를 구분해 볼게요. 제가 워낙 서울 중심으로 자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래도 경기도 인천 수도권에서도 상급지, 중급지, 하급지를 나눠보자고요. 유성도시 상급지 과천, 성남, 광명, 구리, 용인, 하남 정도입니다. 용인은 수지 뭐 이 정도 되겠죠. 그다음 중급지 안양, 의왕, 수원, 남양주, 고양, 부천 바로 여기가 중급지고요. 하급지 하급지 중에서도 상급지는 있어요. 또 상급지 중에서도 뭐 하급지가 있고 아무튼 하급지는 평택, 파주, 오산, 시흥, 의정부 한마디로 서울의 외곽 강남에서 먼 곳이에요. 자 이제 1, 2기 신도시도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꼭 웬만하면 상급지로 가려고 노력하자고요. 상급지 판교, 분당, 과천, 평촌, 유래, 광교. 자 중급지라고 한다면 이제 동탄, 투, 송도, 고덕, 미사, 가밀, 다산 서울에 인접한 택지지구 신도시나 아니면 서울의 원거리지만 자체 경쟁력을 갖고 있는 대형 신도시가 해당되죠. 하급지 자 1, 2기 신도시를 다 합쳤어요. 중동, 일산, 삼본, 파주, 양주, 검단, 기타 등은 하급지로 처리합니다. 자, 3기 신도시, 이제 앞으로 분양할 신도시 중에서 누가 상급지냐? 자, 거기에서 분양하는 이제 신도시나 택지지구가 다 포함되겠죠. 성남 쪽 5개나 분양했죠? 교산, 창릉, 왕숙, 광명, 시흥, 자, 여기 플랫폼 이 정도가 상급지입니다. 중급지, 계양, 대장, 구리, 교문, 진건, 봉담 이 정도가 포함되고요. 하급지, 진안, 의왕, 군포, 안산, 그 다음에 양주, 창흥, 구월 이렇게 외곽 지역이 하급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자본금 2억 실패와 성공 이것도 잘 알아두세요. 여러분들이 1억을 갖고 있든 2억을 갖고 있든 돈만 갖고 투자하면 장땡이 아니에요. 자, 제가 실패 3가지와 성공 1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실패 첫 번째, 전월세 공공임대. 평생 전세 살거나 평생 월세, 공공임대 사는 분들은 실패라고 봐야 돼요. 평생 무주택, 특급 청약만 기대를 하는 거예요. 싼 맛에 평생 거주하거나 자 이렇게 되면 본인이 얼마를 거기에 묶여있든지 간에 화폐가치 하락으로 자 재테크를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두 번째, 실패 2. 빌라, 상가, 나홀로 아파트 자, 이런 것들을 잡으면 실패하는 거예요. 아파트가 아닌 것들을 매입하거나 내 집 근처를 그냥 실거주로 한다든가 대출을 안 받고 그냥 그대로만 들어간다든가 막연한 재개발에 투자한다든가 언제 이건 갭 투자만 또 못해요. 막연한 재개발 언제 할지도 모르는데 실패 3번째 자, 위험한 투자라든가 사업을 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주식, 암호, 로또 이런 것들에 푹 파묻히는 사람 푼돈을 모두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질 않고 자 직장보다 사업을 우선으로 해서 자꾸 사업을
마구잡이로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정부 지원에 그냥 만족. 이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자, 아무튼 실패 세 번째. 위험한 투자나 사업하는 분들. 마지막 성공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반드시 아파트 투자를 하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파트 투자를 하지 않고서는 재테크로 성공할 수가 없다. 자, 무조건 투자 우선순위는 아파트입니다. 땅을 사거나 돈이 좀 모자란다고 엉뚱한 걸 하지 마세요. 서울을 잡으시고 바닥장에 잡고 갭 투자를 하세요. 그 다음에 신용대출도 활용할 수 있으면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예를 들면 8억이 5억으로 떨어졌다. 그럼 2억 갭 투자로 자 5억짜리를 잡아요. 그럼 얘는 11억까지 가잖아요. 그럼 6억을 버네요. 이렇게 쉽게 버는, 정말 이 정도 갑니다. 예전에는 5억짜리가 18억으로 갔어요. 11억으로 간 게 아니라 이번에는 내가 덜 갈 것으로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돈 가치는 계속 평생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내 집 마련해야 돼요. 집값 상승 폭발 직전,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집값이 폭락하기 직전이 아니라 집값이 지금 밋밋하게 가다가 어느 순간 딱 치고 올라갈 것 같아요. 왜? 지금 모든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뭐 집값 거품이 심하고 그 다음에 뭐 떨어진 게 별로 없고 이렇다고 해서 집값이 안 뛰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나라하고 연동해서 경제 위기가 터지지 않는 한은 지금은 미지근한 상승이지만 결국 언젠가는 팍 치고 올라가요. 분양부터 볼게요. 그 근거로. 분양. 전국 분양가 진짜 높죠. 그런데 이 분양가가 높다는 얘기는 주변 집값을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지금 뭐 기자재가 워낙 올라가다 보니까 분양가도 올라가는 거예요. 이 분양가 올라가는 것은 집값 끌어올리는데 그냥 선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쟁률 치열합니다. 용산 524대, 뭐 청량 240대. 이제 서울에 청약 넣었다면 커트라인이 그냥 70이야. 예전 같으면 1월달만 해도 미분양 났던 곳들이 70, 가점이 70. 엄청납니다. 이런데 무슨 집값이 떨어지겠어요, 지금. 이렇게 치열한데. 청약 경쟁률 과열 상태예요, 현재. 매수 심리를 자극하고 집값이 급등하는 악순환을 겪습니다. 매매 볼까요? 실거래가 지수 1월 이후에 7월까지 7개월 연속 실거래가가 올라가는 중이에요. 누가 하락하고 있대요? 주간 시세 서울만 놓고 봤을 때 12주 연속 상승이에요. 상승이 그것도 확대되고 있죠. 거래량 서울의 6월달 기준으로 4천을 돌파시켰어요. 여러분들 평상시에 6, 7천인데 지금은 상승 초기이기 때문에 상승 초기로서 4천은 최고 수치예요. 지금 심리 볼까요? 소비 심리지수 22년 1월 이후에 계속 지금, 정확히 말하면 22년이 아니라 23년이죠 1월달 비해서 지금 7월 8월이니까 7, 8개월 동안 계속 소비 심리가 올라가고 있고, 주택 가격 전망 CSI 자 6월달에 100, 7월달에 100이 100이 넘어가면 자 전망 집값이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계속 100이 넘어가고 있어요. 매매 수급 지수 87.0. 자 무려 21주 연속 상승. 즉 이미 1월달 바닥을 찍고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고, 자 집값 상승 폭발 직전 상황이라고 볼 수 있네요. 지금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투자를 간단하게 정리. 자 여러분들 이제는 은행에다가 계속 저금만 하면 안 됩니다. 은행에 저금할 때는 22년 23년 그래요. 지금까지는 뭐 이해를 해요. 근데 지금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제가 보기에는 다 뛸 것 같거든요. 뭐 계속 올라가기만 한다는 얘기 아니라 이렇게 하면서 올라갈 것 같아요. 계속. 그렇다면 투자를 해야 하는데, 자 이렇게 투자하세요. 먼저 부동산 3년간 내가 보기에는 3년 뛸 것 같아요. 대세 상승. 고점도 회복하고 서울 같은 경우는 신고가 찍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한 금액의 최소 2배 이상, 2배에서 3배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요. 투자한 금액 말하는 거예요. 서울 대단지 아파트 갭 투자가 최고 수익을 거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23년 8월 현재 10억짜리 갭 5억으로 잡죠. 그러면 3년 지나면 10억이 18억 정도로 가서 8억 정도 수익률을 거두지 않을까. 10억짜리는요 지금 최고가가 12억이나 13억이에요 13억에서 18억 더 올라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주식 볼까요? 자 2, 3년간 계단식으로 올랐다 떨어졌다 하면서 꾸준히 올라가지 않을까. 자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커요. 대략 코스피 지수로 3,300 정도. 코스피 추종 펀드 해야 할 게, 주식은 자 테마주나 개별 종목 절대 하지 마세요.
자, 주식은 쪽박 차는 길이고 인생을 망치는 길입니다. 꼭 하고 싶어서 근질거려도 우량주만 하세요. 이거. 자, 코스피를 추종하는 펀드도 종류가 많아. 자, 직원들이 권하는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코스피 펀드만 하세요. 아니면 삼성전자, 현대차 둘만 하세요. 개별 종목은 나머지는 하지도 마세요. 자, 23년 8월 삼성전자 7만. 자, 3년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10만 원 가볍게 갈 것 같고 플러스 3, 4만 갈 것 같아요. 비트코인. 자, 암호화폐도 엄청 종류가 많아요. 안 하는 사람들 여기 보세요. 2, 3년간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고점 회복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대신 나스닥 등 주가와 연동하는 가장 우량주인 비트코인만 하고요. 만약에 가상화폐, 암호화폐 안 해본 사람은 절대 하지 마세요. 하는 순간 쪽박 찹니다. 많이 해본 사람은 뭐 본인이 알아서. 다만 개인적 생각은 그나마 우량주인 비트코인만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건 하지 마세요. 휴지 조각 뛸 수도 있으니까. 23년 8월 비트코인 3만. 3년 만에 지나면 한 6만 정도는 가지 않을까. 그래서 플러스 3만. 더블 가네요, 그래도. 자, 부동산 최선의 방법. 지금 당장 이렇게 해라. 그럼 여러분들 부동산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자, 지금 매도해야 할까요? 지금 매도하고 현금을 쥐고 있다. 이건 망하는 길입니다. 왜? 이제 시작인데 2차 하락으로 착각을 해서 팔고 끝난다. 글쎄요, 제 생각은 망한다고 봐요. 왜? 계속 뛸 것 같거든요, 3년간. 지금 매도 후 현금 보유할 것이라면 차라리 하지 마세요, 매도를. 그냥 끌고 가시라고. 그 다음에 다주택자들 지금 계속 오르는 중이니까 좀 적당한 시점까지 계속 보유하세요. 제가 옛날에는 팔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보유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무주택자 뭘 망설입니까? 하루라도 빨리 매입하세요. 자, 단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올라갈 거예요. 2, 3년간 상승 전망합니다. 자, 상승 초기, 지금은 상승 초기예요. 갈아타기 할 사람들 저가 아파트에서 고가 아파트로 갈아타세요. 하급지, 입지가 안 좋은 곳에서 상급지로 지금 갈아타야 돼요. 서울이 아닌 곳에서 서울로 갈아타라 이런 말이에요. 자, 매도 갈아타기. 아파트 아닌 것들은 아파트로 갈아타고, 자, 주택이 아닌 것들은 주택으로 갈아타고, 외곽이나 나홀로 이딴 것들은 정상적인 걸로 갈아타세요. 지금은 상승 초기입니다. 추가 매입도 좋아요. 기존 아파트 플러스 분양권 미분양은 좀 상황에 따라 달라요. 분양권을 잡아도 좋습니다. 다만 이게 좋냐 나쁘냐를 따지고, 기존 아파트 유망지역 금매 갭 투자 추가 매입. 즉 여러분들이 아파트 하나 있어도 다른 거 갭 투자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기존 아파트가 하나 있어. 그럼 이번에는 자녀 관련돼서 갭 투자를 해야지 멍청하게 멀뚱멀뚱하면서 이제 폭락 올 거야 하면서 그냥 은행에다 무조건 넣어놓고 이건 아니야.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예전에는 한두 명 줄 섰는데 어때요? 끝이 안 보이네, 이 줄이. 이제 청약 경쟁률도 치열해졌어요. 부동산은 실속을 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아파트 하나는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는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